달슨의 라이브. 영국 텔레그래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햄과 팰리스는 왜 황희찬 선수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황희찬 선수로서도 보다 더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를 떠나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히로 좀 건너갔는데 많이 못 뛰었죠. 네. 분데스리가만 따졌을 때 선발은 한 경기밖에 없었고요. 교체로 14경기 뛰었습니다. 뛰었던 경기를 시간으로 모두 합쳐보면 283분이죠. 그러면 90분 경기로 계산했을 때 한 3경기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많이 못 뛰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황희찬 선수가 이제 포칼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골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잘해주면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뭐 인상은 좀 남겼지만 전체적으로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황희찬 선수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팀, 새로운 리그 이런 데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뭐 연결설이 나오는 것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팀 입장에서 또 볼까요? 우선은 이제 웨스트햄 먼저 좀 살펴보면 웨스트햄은 유럽대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대에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공격 라인의 뎁스를 좀 강화하겠다, 보강하겠다 라고 하는 차원의 연결입니다. 현재 웨스트햄은 5위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순위를 지키거나 혹은 뭐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챔피언스 리그 아니면 유로파 리그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감안하면 공격 뎁스가 너무 엷어요. 네. 맨유에서 임대해가지고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해주고 있잖아요. 완전 다른 선수 같은 느낌이던데 프리미어리그만 따지더라도 12경기에서 9골을 넣고 있는 링가드. 제시 링가드가 이렇게 잘했었나요? 왜 맨유 때는? 근데 정말 임대 전설을 쓰고 있는 이 링가드를 포함을 해가지고 뭐 안토니오, 포르날스, 보원 이런 선들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퀄이나 뎁스가 좀 엷은 게 사실이죠. 더군다나 다음 시즌 웨스트햄이 유럽 대회까지 나가게 된다면 이건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링가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임대를 했기 때문에 뭐 보도에 따르면 링가드를 더 붙잡으려고 한다, 완전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만약 링가드마저 뭐 임대 복귀라든지 이렇게 떠나게 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의 영입이 좀 필요한데 황희찬 선수가 오면 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놓고 보면 데비드 모예스 감독은 황희찬 선수에게 좀 꽂혀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 때도 황희찬 선수 임대하고 싶다라고 해서 거의 막 추진됐는데 나겔스만 감독이 붙잡은 거잖아요. 근데 구상이 있으니까 좀 남아.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에 남았었는데 그때 겨울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웨스트햄과 황희찬 선수입니다. 자, 팰리스는 왜 그럴까요? 한번 보면 팰리스는 현재 13위 팀인데 여기는 공격수의 부족이 좀 오래된 고민이에요. 네. 지속적인 고민입니다. 지금 로이 호즈슨 감독 사실 재미없는 축구인데 여기도 약간 롱볼 많이 쓰고 이렇게 하죠. 뭐 사사이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최전방에 뭐 자아도 있고 벤테케도 있고 또 양쪽 측면 공격에는 에제도 있고 타운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을 확실하게 넣어줄 만한 그런 득점원이 있는 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자아가 올 시즌 10골, 벤테케가 6골, 에제가 3골, 타운젠이 1골입니다. 자아가 그나마 10골 정도를 넣고는 있지만 자아도 사실 기복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혼자 볼을 좀 끄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숫자도 좀 부족하고 골수도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격수 영입이 사실 오래된 고민인데 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황희찬 선수 영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웨스트햄과 팰리스가 황희찬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건 맞는데 황희찬 선수를 주전급보다는 약간 로테이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이제 첼시의 에브람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좀 원하고 있는데 이적료도 좀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황희찬 선수를 좀 데려오고 싶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로테이션 자원으로 지금 여기서 활용을 하고 싶다는 거고 또 이렇게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야 묶어서
어떤 게 있냐면 황희찬 선수의 아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 멀티적인 어떤 재능에 대해서 상당히 꽂혀 있다고 합니다. 황희찬 선수는 뭐 양쪽 측면 다 쓸 수 있고 최전방 공격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세컨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웬만한 포지션을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팀으로서는 뭐 그게 뭐 유럽 대회 나가는 거건 아니면 로테이션이 필요하건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주전급으로 활용을 하는 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연결되고 있는 이유라고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는 또 저렴한 이적료도 황희찬 선수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폭은 넓은데 실제로 지금 이적 시장 가치 예상되는 게 한 1000만 파운드 정도 얘기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한 160억 정도거든요. 이러면 사실 어떤 공격수들을 데려오려고 하더라도 요새는 뭐 한 그래도 아무리 안 줘도 한 3,400억은 줘야 되는데 한 160억 정도라고 한다면 근데 황희찬 좋다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첼시 에브람 같은 경우는 지금 첼시가 한 4천만 파운드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황희찬 선수의 한 4배 정도죠. 6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황희찬 선수 이적이 괜찮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유가 이런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연결되고 있는 게 원하고 있는 게 프리미어리그의 전체적인 스타일에 황희찬 선수가 부합한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공격과 수비의 전환 템포가 굉장히 빠른 곳이잖아요. 막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팀인데 황희찬 선수가 어쨌든 그런 속도감을 갖고 움직이는 게 좋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팀하고 딱 스타일이 맞아.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짤즈부르크 시절에 리버풀 반다이크 앞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멋진 골을 하나 넣었잖아요. 이 임팩트도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하겠는데? 진짜 한번 긁어보면 제대로 한번 긁힐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미디어들 놓고 보면 사디오 마네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사디오 마네가 이제 리버풀에서 뛰기 전에 사우스햄튼에 있었고 사우스햄튼의 프리미어리그 오기 전에 뛰었던 곳이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입니다. 네. 근데 짤즈부르크에서 한 2시즌 정도 골을 막 넣으면서 2자릿골 넣으면서 왔는데 황희찬이 짤즈부르크에서 그런 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야기들은 마네가 짤즈부르크에서 보여줬던 임팩트를 황희찬도 짤즈부르크에서 임팩트를 보여줬다. 지금 물론 분데스리가 와서 라이프치히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선수는 그런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포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터트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팍 넘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팀들 구체적으로 웨스트햄과 팰리스가 황희찬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보도들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다음 시즌부터 라이프치히의 감독이 제시 마시 감독으로 바뀌잖아요. 이 감독은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서 황희찬 선수를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도 상당히 맞고 지난번도 분석해드렸지만 전술적으로도 사실은 나겔스만 감독보다는 훨씬 더 황희찬 선수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전술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희찬 선수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마시 감독이 오니까 나 잘 알고 또 나도 잘 이해를 할 거고 시즌이 끝나면 어쨌든 다음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이야기해봐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죠. 네. 감독의 구상이 있는지 또 자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 물론 지금 라이프치히가 공격 쪽이 포화 상태예요. 너무 공격의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라이프치히도 이적료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 돈을 통해서 또 수익을 얻어내면 좋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를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를 잘 쓸 수 있는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팀에 남아서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지금 독일 쪽에서는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남아서 감독이 원하는 구상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뛰어도 좋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자기 스타일이라든지 자기를 원하는 감독과 팀을 만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여름이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즌 끝나면 바로 또 논의가 될 텐데 무엇보다 황희찬 선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 훨씬 더 많은 임팩트 이런 거를 다음 시즌에 꼭 기대하겠습니다.